KT 사태로 통신 대란이 벌어진 이후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기술인 5G에만 초점을 두고 정작 국가의 중요 통신시설 관리는 매우 허술했다는 건데요. 사고 이후에 수습과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이미 지역 상인들의 피해가 큰 데다가 또 통신업계 불만도 상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죠. 이명재 기자,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도 해당 기업도 그렇고 정부의 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몇 번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점들 한번 쫙 정리를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이 KT 아이언지사의 화재 그리고 또 통신 장애 발생은 이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고 이후에 정부가 바로 이제 재난 시 대응 상황과 예방에 미흡했다면서 잘못을 이제 시인하기도 했는데요. 무엇보다 이 정부의 통신시설 등급 분류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중요 통신시설에 대한 등급은 이미 과거 10년 전 기준입니다. 그래서 아이언지사 같은 경우에는 서울 5개구에 걸쳐서 큰 피해를 줬음에도 가장 낮은 등급인 이 자율점검 대상인 이 D급 시설로 정하고 손을 놨기 때문입니다. 이 지방의 경우에는 서울과 부산 같은 주요 도시에 비해서 이 재난이 생겼을 때 동원할 수 있는 어떤 예비 인력이라든지 시설이 또 부족하고 또 안전대책이 수립되지 않아서 만약에 사고가 생겼을 때 수습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는 일이 터지니까 그제서야 이제 전수조사를 하고 또 등급체계 개선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 상인들의 매출 피해는 이미 수백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고요. 또 집단 소송 움직임도 보이는 등 이 정부에 대한 불만이 극도로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 과기정통부가 올 연말까지 재발 방지책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과연 얼마나 이 제대로 된 방안이 나올지 또 이 사고가 생겼을 때 이 대규모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유정민 장관에 대한 비난 여론도 좀 일고 있는데 또 그도 그럴 것이 정부 측에서도 어떤 통신업계 관심사나 포커스는 통신비 인하 그리고 5G에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전혀 생각지 못한 곳에서 이렇게 터지다 보니까 비난 여론도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정부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취임을 한 지는 벌써 이제 한 1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제 유 장관이 오자마자 이 정부의 핵심 정책이라면서 통신비 인하를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업계의 반발이 굉장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 통사들을 이제 압박을 했습니다. 그 결과 통신비는 이제 조금 내려갔지만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크게 감소를 했고 또 이제 막대한 이 5G 투자 비용으로 인해서 내년도 상황은 더 암울할 것이다. 이런 지금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수익이 자꾸 줄어드는 이 통사 입장에서는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서 비통신 사업, 그러니까 돈이 되는 곳들에 더 돈을 이제 쓰고 치중할 수밖에 없었고 비용을 또 다른 곳에서 아끼려고 하다 보니까 통신시설 관리 같은 이 통신사 본연의 업무에 소홀히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제 유영민 장관이 5G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이런 타이틀 이거에서 목을 메고 무리하게 일정을 추진했다는 이런 이제 비난도 있습니다. 당초에는 내년 3월에 5G용 폰이 이제 출시되는 시점에 맞춰서 서비스를 상용화하려고 했으나 해외 선진국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치고 나가니까 좀 이제 걱정이 됐던 거죠. 그래서 3개월을 앞당겨서 이달부터 이제 상용화를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업계는 이 5G에 대한 수익과 미래가 불투명한데 정부 정책으로 서비스를 좀 빨리 하려고 하니까 이제 급히 시작을 했고요. 수조 원의 이 5G 투자가 이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세제 감면을 해달라. 이렇게 정부에 요청을 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을 듣지 못했고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됨에 따라서 불만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이번 화재 사고의 경우에도 유 장관은 KT가 이제 피해 보상에 적극 나서라고 발언을 했지만 정작 정부 차원의 보상이라든지 어떤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는 별도 그런 얘기가 없어서 또 이런 부분에서 논란이 좀 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이번 KT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 만약에 통신사들이 좀 공동 활용을 했었다면 피해가 조금 더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KT 측에서 너무 과도하게 비용을 요구하다 보니까 독점 논란이 일고 있다라는 또 이명재 기자의 보도도 있었는데 이 정도 되면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중재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이제 화재를 계기로 해서 이통 3사의 그런 통신 설비 공동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피해가 컸던 지역들을 보면은 KT의 유선 전화와 인터넷을 이제 사용하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알고 봤더니 이제 KT가 과거 공기업 때 서울 이 도심에 있는 중소형 건물 상당수 부분을 이제 독점적으로 자사망을 이제 구축을 해놨던 거죠. 그래서 이제 후발주자인 다른 통신사들이 해당 건물에 인터넷을 설치하려고 하면 KT가 미리 선점을 하고 있으니까 들어오려면 자리세를 내라. 이게 비용을 요구를 했던 거고. 예. 그래서 이제 비용을 더 내려라, 못 내린다 하면서 통신사끼리 이제 싸우게 된 겁니다. 이 경쟁사들은 KT의 설비 독점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과 또 통신 서비스가 제한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비용도 대폭 낮춰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KT 측은 현재 지금 이제 타사로부터 받고 있는 비용이 사실상 원가 이하의 수준이다. 그리고 통신 관로에 자산은 물론 타사 유선망까지 같이 들어가면은 사고가 생겼을 때 피해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오히려 더 이용료를 높게 받고 안전 대책도 먼저 이렇게 수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지금 이달 안으로 이 통신 설비 이용 대가 기준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 오랫동안 통신사들이 갈등을 빚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런 지금 비판도 있고요. 기업 간에 돈을 주고 받는 문제를 꼭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냐. 이런 지금 한편의 그런 논란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유영민 장관이 이 통신 분야 비전문가이다 보니까 통신 관련 주요 사안들을 좀 간과하지 않았나. 이런 지금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명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